사랑합니다. 과학담한지 양원입니다. 2021년에 촬영하는 고1 통합과학 완자 네 번째 대단원 환경과 에너지, 그 중에 앞부분 생태계와 환경, 세 번째 소단원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해보도록 하죠. 312쪽이네요. 312쪽. 네,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입니다. 기후 변화, 기후 되게 중요해요. 기후하고 기상을 좀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후도 날씨고 기상도 날씨거든요. 근데 이제 기상 예보, 내일의 날씨를 예상해서 보도하는 게 기상 예보. 그러니까 기상은 그러니까 시간이 달라요. 기상은 하루 정도의 날씨를 기상이라고 합니다. 기후는 그 지역의 30년 정도의 평균적인 날씨를 기후라 그래요. 30년 정도의 평균적인 날씨. 자, 그리고 이 기후가 변한다라고 하네요. 기후가 변합니다. 기후 변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구 내적 원인과 지구 외적 원인이 있습니다. 지구 외적 원인은 천문학적인 원인이에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한다라든지,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방향이 아예 달라진다라든지, 지구 공전궤도 모양이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네, 그렇죠. 원형이 됐다가 타원형이 됐다가, 네, 그렇게 돼요. 그리고 저기 지구 내적 원인도 좀 보도록 하죠. 이 내적 원인은 지표면의 변화, 빙하 면적이 늘었다 줄었다, 숲이 늘었다 줄었다, 그럼 반사율이 변하는데요. 빙하가 면적이 늘었어요. 빙하가 반사를 되게 잘하거든요. 숲이 줄었어요. 그러면 숲은 흡수를 하거든요. 그럼 반사율이 증가하겠네요. 화산 활동이 있었다. 이제 화산 터지면 화산재가 대기로 방출되고 햇빛을 막고, 그럼 기온이 낮아지고, 대기 조성이 변했다. 지금 이제 화석연료 많이 써가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변하고 있죠. 온실효과의 원인이 됩니다. 수륙 분포 변화, 대륙이 이동했다. 아니면 이제 대기의 순환, 해수의 순환이 변했다. 이런 식으로 기후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볼까요? 이게 지금 현재이래요. 현재 우리가 이제 북반구에 있거든요. 북쪽 반구 여기 있는데 여기 태양이 있네요. 북반구는 원일점, 태양에서 원거리에 있을 때 여름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가까이 있을 때 근일점에서 여름이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태양의 고도예요. 태양의 고도. 이 고도가 크면 같은 면적에 빛이 많이 들어오고, 고도가 작으면 같은 면적에 들어오는 빛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남반구는 이제 계절이 반대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기울기가 커지면 좀 여름에 더 더워져요. 겨울에 더 추워지고요. 그리고 기울기 방향이 반대가 되면 이제 원일점에서 겨울, 근일점에서 여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돼도 추운 겨울, 더 더운 여름, 이렇게 되겠네요. 자, 과거의 기후변화 연구 방법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 나이테 연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이테는 이제 형성층의 계절에 따른 생장 속도 차이 때문에 밝은 부분은 봄, 여름에, 어두운 부분은 가을, 겨울에 이렇게 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름에는 따뜻하고 강수량 많을 때는 빨리 자라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좀 잘 안 자라고, 겨울마다 검은 선 하나씩 생기죠. 그걸 나이테라고 합니다. 1만 년 전하고요. 수십 년 전에 기후까지 알 수 있다고 하는군요. 빙하 연구입니다. 빙하, 얼음 하천이요. 이게 빙하는 한 번도 녹은 적이 없어요. 그냥 눈이 그대로 쌓인 거거든요. 눈이 쌓이고 꾹 눌리고, 쌓이고 꾹 눌리고, 그래서 얼음처럼 된 것인데, 그대로 쌓였기 때문에 공기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빙하 포어는 뭐냐면 빙하 깊은 곳에 이런 관 같은 걸 뚫고 가요. 그래서 그 원기둥 모양의 빙하를 끄집어내죠. 이게 나무 나이테처럼 빙하 코어에도 층이 하나씩 있어요. 남극 북극에도요, 이게 극지방에도 여름 겨울이 있거든요. 살짝 녹았다가 얼었다가, 살짝 녹았다가 얼었다가 하면서 층이 하나씩 있습니다. 수십만 년 단위의 기후를 알 수 있네요.
그럼 뭐 꽃가루 같은 거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화산재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화석연구요. 그러면 이제 그 과거의 화석을 봐가지고 아 여기 온난 다습한 육지였구나, 아 여기 뭐 건조한 육지였구나, 아 여기 해양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 기후 변화를 보면 빙하기도 있었고,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 시기를 간빙기라고 합니다. 뭐 작은 기후 변동은 계속되었다라고 하네요. 지구 온난화입니다. 지구가 온실 효과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지구 비슷한 A라는 행성이 있고요.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있고요. 여기는 대기가 있어요. 대기가 있고 얘는 대기가 없습니다. 태양빛이 이렇게 와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슝빵 이렇게 세 개가 옵니다. 그래서 슝 세 개가 나왔어요. 복사 평형이에요.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랑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같거든요. 그래서 A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복사 평형 상태니까. 그리고 지구 같은 경우를 보면은 똑같이 슝빵 세대가 와서 맞았어요. 그래서 슝 나가다가 대기가 지표가 복사한 지구 복사 에너지를 일부 흡수하여 지표로 다시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슝 나갔어요. 어찌됐건 3개 들어왔고 3개 나갔으니까 복사 평형입니다. 근데 얘는 3대 맞았는데 얘는 4대 맞았죠. 요 과정 때문에. 그래서 지구 온도는 복사 평형이니까 유지는 되는데 조금 높은 온도에서 유지가 돼요. 이 조금 높은 온도가 되는 거, 이거를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온실가스 혹은 온실기체라 그래요. 가스가 기체죠.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양이 많아서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리고 이 온실 효과에 의해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 그래요. 이산화탄소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화석연료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를 1880년대부터 이렇게 쭉 봤는데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비슷하게 지구의 평균 기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그 지구 표면의 70%가 바닷물이거든요. 그러면은 바닷물이 열팽창을 해요. 그러면 낮은 곳이 이렇게 침수가 되겠네요. 생활 공간도 줄고 곡물 생산량도 줄고. 기상 2번이요.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 1kg마다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 양이 더 늘어요.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합니다. 그럼 좀 건조하지만 살만한 지역이 수증기를 더 흡수하면 사막화가 돼버려요. 좀 습하지만 살만한 지역이었는데 수증기량이 늘면은 폭우나 폭설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온도 1도, 2도 차이에 의해서 자연은 광활하기 때문에 아주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돼요. 온도가 좀 올라가면 생태계 변하겠죠. 당연히 온도가 달라지니까요. 해양 산성화, 이게 이 지구 온난화가 일어났다는 건, 온실 효과가 크게 발생했다는 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되게 많으면 바다에도 많이 녹겠죠.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라는 약간 산성을 띠게 됩니다. 그럼 바닷물이 산성화가 돼요. 그러면 이제 뭐 탄산칼슘 같은 거 녹이겠죠. 조개 껍데기 같은 거 녹이고, 그럼 서식 환경이 바뀌고 대량 멸종을 유발할 수 있죠. 뭐 그리고 이제 열대지방에 많은 질병이 온대지방에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도요, 지구도요,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를 봐도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 ppm은 농도 단위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도 메테인도 농도가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 현재는 한 요 정도가 아열대거든요. 요 정도까지, 한 부산까지, 제주도 포함해서 부산까지. 그러니까 열대까지는 아닌데 버금하자, 열대 버금나는 기후래요. 열대 버금갈 정도로 많이 습하고 덥다는 얘기죠. 근데 한 2100년쯤 되면 와, 많이 올라오네요. 여기까지가 아열대 기후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생물들, 식물들, 동물들, 사람까지 이 환경에서 살고 있으니까 뭔가 환경이 변하면
다른 생물 종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 살고 있는 종에게는 위기입니다. 자, 지구 그러니까 안 좋아요. 현재 번성하고 있는 종에게는 큰 변화는. 자,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여야죠. 온실가스를 줄여야죠. 그럼 이제 화석연료 사용을 좀 억제하고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쓰고요. 에너지 효율도 좀 높이고요. 숲의 면적 늘리고요. 그리고 뭐 국제협약 한 나라만 하면 안 돼요. 여러 나라가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지구는 커다랗게 보면 하나의 생태계거든요.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표면 변화, 화산활동, 요거는 지구 내적 원인, 자전축 기울기 변화, 요거는 외적 원인, 기후가 하고 강수량이 많을수록, 기후가 온난하고 따뜻하고 강수량이 많을수록 나이테 간격은 넓어지게 됩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하면 혹은 온실기체가 더 적절하겠네요. 온실가스가 증가하면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 복사 에너지를 잘 흡수하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런 거는 이제 온실가스 기체라고 했죠. 온실기체라고 하고요. 그리고 5번이었군요. 여기 보면 지구온난화 영향,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 생태계 변화, 해양산성화, 극지방, 고산지대 빙하가 융해, 해수의 열팽창, 해수면 상승, 육지 면적 감소, 한반도 지구온난화,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어요. 네,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1번 기후변화에 대한 설명 OX 퀴즈입니다. 빙하 면적이 감소한 지역은 지표면 반사율이 줄어요. 빙하가 반사를 잘합니다. 숲은 반사를 안 하고 흡수를 하고요. 화산 활동에 의해 대기로 방출된 화산재는 지구 기온을 낮춥니다. 햇빛을 가리거든요.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는 지구 변화의 지구 외적 원인, 천문학적 원인은 지구 외적 원인입니다. 인간 활동에 의해서 기후 변화가 잘 일어납니다. 지젤 시대에는 빙하기, 간빙기가 반복되었다. 네, 그렇죠. 특히 신생때 말에 빙하기 4번에 간빙기 3번 있었습니다. 지질 시대에 성칸브리아 시대 말에도, 고생때 말에도 빙하기는 있었어요. 네, 주기적으로 반복된 건 아니지만 반복이 되었습니다. X55, X5. 아이고야. 2번입니다. 과거의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방법, 옳은 거 찾아보죠. 빙하코어, 해저 퇴적물도 괜찮아요. 나이트도 괜찮고, 화성암은 이건 용암, 마그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화산 활동 이런 거 연구하는 거고, 퇴적암의 화석을 연구하는 거는 기후 변화 연구 방법이 옳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고요. 그리고 3번. 자, 온실기체가 아닌 거 무엇일까요? 온실기체가 아닌 거. 다 온실기체인 것 같네요. 질소가 온실기체면 큰일 납니다. 공기 중에 78%가 질소거든요. 21%가 산소고, 그럼 어마무시하겠죠. 네. 오존, 산소 원자 3개 붙은 거, 자외선흡수,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얘네들이 CH4, 얘네들이 온실기체입니다. 질소 아니고요. 4번,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을 설명한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요. 석유, 석탄. 그러니까 석유는 좀 동물성, 석탄은 식물성. 석유에서 나오는 천연가스, 석유, 석탄, 천연가스.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온실기체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대기 중에서 크게 증가하여 지구 평균 기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한반도 기후변화에 대한 설명 OX 퀴즈인데요. 겨울이 짧아지고 있어요. 개나리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워지고 있어요. 겨울은 짧고 여름은 길고, 아열대 기후 지역이 북쪽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한반도의 평균 기온 상승률은 지구 전체 평균 기온 좀 더 많이 더워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OX 그리고 대기와 해수의 순환입니다.
여기는 의외로 좀, 네, 여기를 좀 다른 이야기인데, 여기 설명하려면 의외로 이렇게 뭐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위도하고 고도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위도는 이렇게 지구가 있거든요. 여기가 자전축이에요. 북극이고요, 노스, 남극이고요, 사우스. 자전축입니다. 이 자전축의 수직으로 잘랐을 때 원이 나오는데 가장 큰 원이 있어요. 가장 큰 원을 뭐라고 하냐면 적도면이라고 합니다. 위도는 적도면과 이루는 각도를 위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적도면은 위도 0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30도 정도 위치. 여기는 이제 북쪽으로 30도 N, 북이 30도, 요 지역이 이제 북이 30도가 됩니다. 그리고 한 60도 정도 되는 지역이 여기가 이제 북이 60도. 그러니까 북극은 북이 90도가 되겠죠. 네, 남극은 저기 사우스, 남이 90도 되겠고요. 그리고 남이 30도, 남이 60도. 네. 자, 위도는 적도면과 이루는 각도, 적도면에 대한 각도를 위도라고 합니다. 숫자가 큰 동네를 고위도라고 하고요. 숫자가 작은 동네를 저위도라고 합니다. 숫자가 중간이면 중위도이고요. 저위도가 뜨겁죠. 그 왜 그러냐면 태양의 고도 때문인데요. 고도는 천체, 하늘에 있는 모든 물질을 천체라 그래요. 태양 같은 거, 달 같은 거. 천체에서 오는 빛과 지표면에 이루는 각도를 고도라고 합니다. 고도 최대가 90도, 최소는 0도요. 120도 이런 거 없어요. 0도에서 90도까지. 햇빛이 오고 있다라고 하면 저위도에 있으면 태양의 고도가 크거든요. 그리고 고위도에 있으면 태양의 고도가 작아요. 이 차이인데, 고도에 대해서 똑같은 종류의,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이에요. 똑같은 종류의 손전등이 같은 높이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A 지역이고요. 여기는 B 지역이고요. A 지역하고 B 지역에 같은 양의 에너지가 오는데, 같은 지역에서 비교를 하시면 이게 더 넓은 면적에 퍼지기 때문에 고도가 작은 경우는 같은 면적당 오는 에너지량이 적죠. 저위도가 뜨겁습니다. 같은 면적당 들어오는 에너지량이 많아서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붉은색이 위도별 태양 복사 에너지인데요. 저위도는 에너지가 많아요. 오, 에너지 많다.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하는 게 많죠. 고위도는 방출이 적고, 그럼 과잉 상태예요. 그럼 저위도는 계속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고위도 볼까요? 고위도는 방출하는 건 많은데 흡수하는 게 되게 적어요. 고위도는 온도가 계속 내려가야 되고,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저위도에 과잉된 에너지가 이 부족한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그래서 높은 온도지만 유지되고 낮은 온도지만 유지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네, 다시 볼까요? 위도별 복사에너지 불균형입니다. 저위도는 에너지가 낮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이게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저위도에 과잉된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기 대순환이 발생해요. 대기 대순환이.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죠. 아이고야, 좀 어렵겠는데요. 어떻게 할까? 잠시만요. 네. 조금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원래는 저위도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을 해요. 고위도가 춥잖아요. 하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한 가지 종류의 대기 대순환이 저위도에서 상승, 고위도에서 하강, 한 가지 종류의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게 돼요. 사람이 이제 지표면에 있고요. 풍향은
어디에서 바람이 불어오느냐? 그러니까 북쪽, 동쪽, 서쪽, 남쪽,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거기서 나온 게 뉴스입니다. 뉴스에서 뭐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당신 주변 동서남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런 거 알려주겠다. 이게 뉴스이고요. 여기는 북쪽, 남쪽이 기준인데요. 북서, 북동, 남서, 남도 이렇게 사방팔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바람은 서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동쪽으로 불어가는 바람은 북서풍입니다. 출신지 어디에서 왔느냐, 출신지에 따라서 풍향이 바람의 이름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들은 지구 표면에 살고 있는데요. 요대로라고 하면 한 가지 종류의 대기 대순하면 북반구는 다 북풍만 불어야 돼요. 남반구는 계속 남풍만 불어야 하고요. 근데 지구 자전 때문에 좀 틀어진대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지구 자전 때문에 틀어진대요. 중간에 저희도 상승하고 고기도 하강하는 건 똑같은데 이렇게 하나가 틀어져요. 중간에 하나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래갖고 이렇게 순환이 3개 순환이 생깁니다. 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와, 힘드네요. 이거 진짜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지? 나한테 극단적인 폐해를 갖다 주고 있어요. 와, 극폐해네. 정말 힘들다. 힘드네요. 극폐해예요. 자, 극폐해군요. 극폐해네요. 극순환, 페렐순환, 헤들리 순환입니다. 여기도 극순환, 페렐순환, 헤들리 순환. 극폐해. 페렐은 어이어이 페렐. 페렐은 어이어이예요. 어이어이 페렐 하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정리가 된 게 뭐냐면 극순환 북풍만, 페렐순환 남풍만, 헤들리순환 북풍만 이런 식으로 불어야 되거든요. 이거 휘네요. 근데 휘어요. 이거 왜 휘지? 역시 지구 자전 때문이에요. 지구 자전. 그러니까 지구 자전에 의해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데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걸 이제 관성력 혹은 여기서는 이제 전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보자. 이거 이제 어떤 힘이냐면 관성력이니까 원래 힘이 없는데 버스 안에 있다가 버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으로 막 쏠린단 말이에요. 이런 거 관성 때문에 일어나는 가상적인 힘, 이런 걸 관성력이라 그래요. 전향력도 비슷합니다. 여기 어디 원을 그릴 수 있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좋네요. 예, 원을 그렸어요. 네. 아이고야.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 어디 그리나? 칠판에 수업하는 것보다 이 원 그리는 거 훨씬 편하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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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네. 몰라요.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 무빙워크 알죠? 무빙워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무빙워크가 이렇게 가요. 그 이마트 있는 거 거기는 이제 무빙워크를 좀 기울여놨죠. 무빙워크를 기울여놨어요. 여기 이렇게 무빙워크가 있습니다. 무빙워크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구가 남극에서 북극 쪽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넣었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 방향으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3가지 종류의 무빙워크 있어요. 공항이나 저기 간혹 지하철역에도 있곤 해요. 근데 가운데는 빠른데요. 양옆에는 좀 느려요.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 제가 영어 알파벳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A, B, C, D, E, F, G, H, I입니다. 영어 잘하죠? JK, M, N, O, P, Q, R 이렇게 보죠. 띄워볼게요. 자, E에서 B로 뛰었어요. E에서 B로 뛰었어요. 근데 실제로 뛴 거는 B에 내가 달려야지 하고 딱 뛰는데 실제로 도달한 건 C에 도달하게 돼요. 실제로는 마치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하는 것 같네요. 여기 우리나라가 있다라고 하면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 됩니다. 동해 서해.
원래 환계가 맞죠? 자, H로 띄었는데 가던 속도 때문에 관성 때문에 아예 실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면 동쪽으로 전향력이 작용을 하네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뭐 미사일 같은 거 쏘잖아요. 그럼 좀 동쪽으로 쏠리게 돼요. 지구가 구형인데 지구가 자전을 해서 지구가 1시간에 그러니까 24시간에 360도, 1시간에 15도씩 회전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각 속도는 같은데 이 선속도가 달라요. 선속도가.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볼까요? K에서 N으로 띄었거든요.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근데 이게 훅 지나가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떨어져요. 서쪽으로. Q에서 N으로 갔습니다. 역시 서쪽으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면 이 가상적인 힘, 전향력이 서쪽으로 작용하는구나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거 좀 싫더라고요. 반등해가지고 북반구는 사람이 여기서 봤으면 이거 오른팔 쪽이거든요.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봤으면 이거 오른팔 쪽이에요. 그냥 저는 북반구는 오른팔 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한다. 이게 더 낫더라고요. 북반구는 오른팔 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한다. 남반구는요. 남반구는 왼팔 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한다 하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좀 볼까요? 예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왜 휘는지 한 번쯤은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미리 좀 그려봤습니다. 여기 극순환 때문에 북풍이, 그리고 이제 페렐 순환 때문에 남풍이, 헤들리 순환 때문에 북풍이, 남반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 텐데요. 그 전향력 때문에 여기 네 가지만 좀 볼게요. 페렐 순환 같은 경우에는 오른팔 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편서풍이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른팔 쪽으로 작용하면 북동무역풍이, 그리고 오른팔 쪽으로 작용하면 남동무역풍이, 그리고 또 편서풍이, 이렇게 북반구는 오른팔 쪽, 남반구는 왼팔 쪽으로 작용한다. 어쨌든 지구 자전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런 바람이 분다 생각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편서풍,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 편서풍은 외워주셔야 돼요. 편서풍만 서풍 계열이고 고위도,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기 상승하잖아요. 그럼 저기압이거든요. 이 저기압지대를 저압대라 그래요. 비가 되게 많이 옵니다. 하강하죠. 고기압지대, 여기 고압대, 아열대, 고압대. 그리고 여기 또 상승하죠. 이 저기압대가 저기 한대전선대라 그래요. 한대전선대. 한대 저압대라고 안 하고 한대 전선대. 여기 눈이 많이 내리겠죠. 저기압은 눈이 많이 내리고 비가 많이 내리고, 고기압은 건조하고 온도가 높고 그러합니다. 자, 그리고 네, 여기도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4개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있고 여기 태평양이죠. 편서풍 때문에 북태평양 해류가 형성이 돼요. 편서풍 때문에. 그리고 북동무역풍 때문에 북적도 해류가, 그리고 남동무역풍 때문에 남적도 해류가, 적도 북쪽, 적도 남쪽,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그리고 편서풍 때문에 남극 순환 해류가, 이 4가지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쿠로시오 해류, 그리고 미국 서부 쪽이요, 캘리포니아 해류, 그리고 멕시코 만류도 간혹 나오긴 하는데요. 대서양 쪽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 보면 여기 북태평양은 시계 방향으로 해류가 형성이 되네요. 그리고 남태평양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대칭으로 해류가 형성이 되네요. 해류가 흐르는 방향, 해류가 흐르는 원인, 이거는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때문이에요.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때문에 해류가 형성이 됩니다. 사막화 이야기 좀 해볼까요? 점차 사막으로 변해가는 현상이 사막화입니다. 여기 아열대, 고압대, 이 동네가 좀 건조하죠. 이 동네 육지도 많고 사막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막화가 많이 일어나서 문제죠. 발생 원인 볼까요? 자연적으로 뭐 대기 대순환 변화 때문에
지속적 가뭄, 인위적으로 과도한 폭목, 과도한 경작, 무분별한 산림벌채, 뭐 여기서 토지가 황폐화가 됩니다. 안 좋죠. 식량 부족이 일어나고요. 사막화 때문에 황사도 늘고요. 생물들이 서식지 잃어서 생태계 변화 오고요. 산림벌채나 가축 방목을 좀 줄이고 숲의 면적을 늘리고 사막화 관련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뭐 당연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엘니뇨하고 라니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엘니뇨하고 라니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평상시부터 좀 보죠.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네, 태평양, 여기 남아메리카, 그러니까 그 적도 조금 아래, 적도 근처예요. 그러면 그 남동무역풍이 이렇게 불어요. 남동무역풍이 불면 이쪽에 뭐가 있냐면 태평양 동쪽 연안에요. 남아메리카 이쪽에 페루가 있어요. 태평양 서쪽 연안에는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동무역풍이 불어요. 그럼 물을 좀 걷어가니까 찬물이 좀 올라와요. 이걸 용승이라 그래요. 이 차가운 물에는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영양염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원하기도 하고 좋은 어장이 되기도 하고요. 따뜻한 물이 많이 오니까 증발돼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비가 좀 막 내려요. 예, 뭐 좀 습하지만 살만합니다. 살만해요. 요렇게 평상시에 잘 지냈어요. 평상시에 잘 지냈었는데 이상기후가 나타납니다. 엘니뇨나 라니냐가 이상기후인데요. 이게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쳐요. 스페인어로 엘니뇨가 남자아이입니다. 라니냐가 여자아이고요. 어렸을 때는 여성들이 성장이 빠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좀 약해요. 이게 왜 남자아이냐면 크리스마스 즈음 해가지고 이런 일이 한 번씩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의미합니다. 라니냐는 여자아이. 어렸을 때는 여자애들이 세요 라고 외우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니냐는 좀 세요. 무역풍 강화, 그리고 엘니뇨는 좀 약해요. 무역풍 약화. 엘니뇨부터 좀 가죠. 무역풍 약화가 엘니뇨거든요.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물이 좀 서쪽으로 잘 안 가요. 그럼 용승이 안 되죠. 그리고 더운 물이 인도네시아까지 안 가니까 이쪽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인도네시아는 평상시보다 비가 안 오니까 가뭄이고요. 여기 물고기도 안 잡히고 홍수가 일어나게 되겠네요. 라니냐는 여자아이, 무역풍 강합니다. 그럼 뜨거운 물을 너무 많이 걷어가요. 그럼 용승이 너무 많이 됩니다. 찬물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페루 쪽은 냉해, 추워서 있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고요. 인도네시아 쪽은 비가 너무 많이 와요. 홍수가 일어나게 되네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엘니뇨, 라니냐 구분해 주시고요. 예. 엘니뇨가 세계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래요. 뭐 전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볼까요? 예, 네. 대기 대순환,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과 지구의 자전에 의해 적도에서 극사의 세 개의 순환 세포가 형성됩니다. 지상에서 부는 바람이 이게 아우 힘들어, 나한테 아주 극단적인 폐해를 주네요. 헤들리 순환은 저기 무역풍이었죠. 북반구면 북동무역풍, 남반구는 무역풍이었고요. 페레 순환은 중위도 편서풍입니다. 예만서풍이고 위 아래는 동풍 계열이고요. 기압대 적도 부분이 적도 저압대, 위도 30대가 아열대 고압대. 우리나라가 38선 있었죠. 37점 몇 도, 38도쯤 됩니다. 그리고 위도 60도가 한대 전선대고 한대 저압대. 해수의 표충선언입니다. 대기 대순환의 이것과 대륙의 영향으로 해수의 표충순환이 형성된다. 이거 잘 모르겠어요. 대기 대순환의 바람이군요. 대기 대순환에 의한 바람과 대륙의 영향으로 표충순환이 형성되고요. 서에서 동으로 흐릅니다. 서에서 동으로. 그럼 서풍이죠. 중위도가 좋을 것 같아요. 중위도. 그리고 서풍이니까 편서풍이겠죠. 중위도가 아니고 편서풍이네요. 네, 편서풍대.
편서풍 때의 해류는 서해에서 동으로 오르고 저위도에서 고위도. 저위도가 뜨겁거든요. 고위도가 춥고 뜨거운 데서 그 추운 데로 가는 거, 따뜻한 바닷물의 흐름을 난류라 그래요. 차가운 바닷물의 흐름은 한류라고 합니다. 차가운 사이다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거든요. 한류에 용존 산소량이 커요. 용해되어서 존재하는 산소량이 커요. 그 한류에 영양용류가 많고요. 사막 주변 지역의 토지가 황폐해져 점차 사막으로 변하는 현상은 사막화이죠. 예, 개념학의 문제인데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무역풍 약화.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의 표준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로 지속되는 이상 기후를 엘니뇨라고 하고요. 그리고 무역풍 강화는 라니냐. 이상 기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보죠. 순환 이름 쓰래요. 힘들어. 이런 걸 왜 나한테 하라 그러지? 극폐해. 극순환, 페렐순환, 헤들리순환이었고요. 극폐해. 2번 해수의 표충순환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기대순환의 바람에 의해 형성된 표충해류는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이 동서 방향이 그냥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뭐 이 얘기 같아요. 동에서 서로가 아니죠. 그럼 뭐 남북이 아니라 동서로 괜찮습니다. 북태평양 해류는 무역풍이 아니라 중위도 편서풍에 의해 형성이 됩니다. 쿠로시오 해류, 그러니까 이게 북동무역풍에 의해서 북적도 해류가 흐르거든요. 그러다 대륙을 만나면 위로 올라오는 난류예요. 이 쿠로시오 해류가 난류예요. 우리나라에 흐르는 해류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이 쿠로시오 해류에서 일부가 황해난류로 일부가 동한난류로 나뉘어지게 되죠. 멕시코 만류는 멕시코 만류가 나오는구나. 북쪽으로 흐른다. 네, 맞습니다. 멕시코 쪽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흐른 걸 멕시코 만류라 그래요. 남극 순환 해류는 아니요, 그 편서풍 때문에 계속 서에서 동으로 진행을 하죠. 이번에 답이 OX, OOX 3번입니다. 사막화 원인이 아닌 거, 가뭄, 벌채, 방모, 요거는 원인이 아니라 사막화에 의한 영향, 사막화의 결과가 되겠죠. 다른 것들은 다 사막화의 원인이 됩니다. 5번. 그리고 전 세계 주요 사막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오른 것은 적도는 저압대라서 비가 많이 내려요. 강수량이 스콜. 증발량이 많으면 사막이죠. 건조하면 사막 될 수 있죠. 상승 기류가 우세하면 비나 눈이 많이 내립니다. 니은디귿 5번인데요. 엘니뇨, 남자아이 무역풍 약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약해질 때 일어나고요. 평상시보다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의 표층 수온이 이게 태평양 동쪽이면 페루 쪽이죠. 무역풍 약화라서 용승이 잘 안 돼요. 그럼 찬물이 잘 안 올라옵니다. 수온이 높게 평상시보다 유지가 될 거고요. 무역풍 약화. 그러니까 해류가 잘 발생 안 하고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합니다. 5번에 XXO. 6번입니다. 태평양의 적도 부근 해역에서 따뜻한 표층 해류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페루 쪽, 인도네시아 쪽. 평상시랑 엘니뇨일 때래요. 엘니뇨가 무역풍 약화거든요. 그러면은 A가 엘니뇨. 이게 잘 안 가요. 이쪽에서 비가 많이 내립니다. 동쪽에서. B가 평상시 였고요. 다음 문제 보죠. 내신 만점 문제입니다. 기후변화, 옳지 않은 거. 대기해수 순환이 변하면 기후변화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 입사량의 변화로 기후변화고요. 대기로 방출된 다량의 화산재는 햇빛의 투과율을 낮추고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온실효과, 기온이 상승하고요. 빙하 면적이 증가하면 반사가 많이 되겠네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지표면 흡수율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반사가 많이 돼요. 1번에 5번, 2번입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을 설명한 건데요. 화산 분출, 대륙 이동,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 옳은 거 찾아보죠. 가는 그쵸. 요런 건 다 내적 원인이에요. 천문학적 원인, 다만 외적 원인.
가는 내적 원인이고요. 가에 의해 햇빛, 그 화산 분출 때문에 햇빛이 투과를 잘 못하면 기온이 낮아집니다. 나, 다는 모두 외적 원인은 아니고요. 다, 자전체 기울기 변화, 여름, 겨울에 지구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달라지겠지요. 이거 좀 애매해요. 지구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안 달라집니다. 근데 그 지구에 있는 지역들이, 각 지역들이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달라지죠. 그래도 이거 맞았다고 하셔야 됩니다. 기억만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넓은 마음으로 맞았다 라고 하시면 돼요. 모든 문제가 완벽하진 않아요. 가장 옳은 거 남겨두고 가장 옳지 않은 거 남겨두고, 우리는 뭐 학문을 하자는 게 아니고 시험에 점수를 주는 답을 찾자라는 거니까 나 이거 3번이 답인 것 같지만 도저히 3번이라고 할 수 없어. 이건 난 답을 안 써서 낼 거야. 이건 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아. 뭐 그러시면 안 돼요. 간혹 그러시는 분도 있습니다. 과거의 기후 변화를 가장 답인 것 같은 걸 찾으세요. 가장 답인 것 같은 걸, 문제가 잘못됐어도 가장 답으로 해줄 것 같은 걸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과거의 기후 변화입니다. 오래전의 기후를 알 수 있는 가장 오래전, 빙하가 제일 오래죠. 빙하가 가장 오래전. 빙하가 꽃가루 화석은 더 오래죠. 나무 나이테가 가장 최근입니다. 그러면 화석이 제일 오래, 가장 오래, 빙하 최근, 나이테 더 최근. 이 순서, 니은 기억 디귿이나, 이 순서는 모르겠네요. 디귿 기억 니은이나, 디귿 기억 니은은 없으니까 제일 옛날부터, 가장 오래전부터 3번 가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4번입니다. 1880년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랑 지구 평균 기온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옳은 거.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농도가 진해지니까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갔을 거고요. 기온 산소율은 A 기간보다 B 기간에 더 증가율이 크고요. 이 기간 동안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빙하 면적은 줄었겠지요. 4번에 5번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찾아볼까요? 해수면 올라갑니다. 저지대 침수되고요. 이게 좀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뭐 좀 극단적으로 변해요. 생물 다양성 감소할 수도 있죠. 해수의 녹에서 저희 해양 산소화는 이산화탄소에 의해 일어납니다. 5번에 5번. 그리고 6번이요. 그림은요, 우리나라랑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요 기간 동안 일어난 현상,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대기 중 이산화탄소, 온도가 올라갔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으니까요.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를 많이 써서 강물의 결빙 일수가 줄었겠죠. 우리나라는 지구 전체보다 좀 온도 변화가 컸습니다. 기억 디귿. 6번에 기억 디귿. 7번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 아열대 기후 전망을 나타낸 것입니다. 1971년에서 2071년에서 2100년. 우리나라 기후와 관련된 현상. 아열대 기후가 북쪽으로 올라가고요. 봄꽃의 개화식이 빨라지고요. 겨울 짧아지고요. 열대야 늘고요. 난류성 어종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7번에 5번. 8번인데요. 북반구의 대기 대순환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상에서 부는 바람. 극지방부터 극폐해요. 극순환, 페렐 순환, 헤들리 순환입니다. 여기 중위도만 편서풍이에요. 중위도만 편서풍이고 다 이렇게 동풍 계열입니다. 극지방에 부는 게 극동풍. 여기 무역풍인데 북반구라면 북동무역풍, 남반구라면 역풍이 없대요. 그래서 무역풍, 남반구라면 남동무역풍. 옳지 않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위도에서 에너지가 남아서 뜨거우니까 공기가 가열되죠. 지구가 자전해서 3개의 순환세포 6개 아닌가요? 그냥 3개라고 합니다. 극순환, 페렐 순환, 헤들리 순환. A가 극순환, B가 페렐 순환.
BC 사이의 하강 기류 고압대가 형성이 됩니다. 옳지 않은 거 4번. 10번 볼까요? 해수의 표충순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수온과 요거는 위아래예요. 표충순환은 이거 밀도류라고 합니다. 위아래 방향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해류고, 표충순환은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때문에 형성이 됩니다. 수온과 염분 차이가 아니라 옳지 않은 거 1번이었고요. 표층해류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일단 이름부터 좀 볼까요? C가 북태평양해류, 그리고 A가 북적도해류, 남적도해류, 남국순환해류. 아이고야, 요것도 있군요. 쿠로가 검다는 얘기예요. 좀 검은색인가 봐요. 우리나라에 흐르는 난류, 쿠로시오 해류, 우리나라의 황해난류와 동해난류의 근간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캘리포니아 해류. 그리고 멕시코 쪽에, 여기가 미국이고, 멕시코 만류. 예.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무역풍 때문에 생기는 것 같고요. C가 북태평양 해류 편성, 예, 맞습니다. 쿠로시오 해류는 난류이고요. 캘리포니아 해류, 뭐 굳이 이름까지는 알 필요 없었군요. B는요, 네, E는요, 예, 난류였습니다. 뭐 굳이, 예, 4개만 알면 되는군요. 예, 5번, 11번에 5번. 그리고 사막화 엘니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옳지 않은 거. 사막은 주로 적도는 저압대라서 비가 많이 내립니다. 중도 지방, 고압대에서 사막이 많고요. 예, 1번, 12번에 1번 넘어갑니다. 13번입니다. 주요 사막과 사막화 지역을 나타낸 겁니다. 옳은 거. 네, 북반구에 대륙이 많으니까 사막도 많죠. 사막은 주로 고기압, 건조한데 고기압지대, 위도 30도 정도 고압대에서 발달을 하고 있고요. 사막화가 일어나면 그렇죠. 멀쩡한 데가 사막이 됐으니까 사막 지역은 확대되죠. 당연한 이야기죠. 고비 사막 주변에 사막화로 우리나라 황사 늘겠죠. 사막이 늘면 황사가 늡니다. 13번에 3번. 14번. 평상시보다요 무역풍이 약해지는 시기가 엘니뇨였나요? 남자의 동태평양, 그러니까 태평양 동쪽, 여기요, 페루. 바람이 약해요. 그러면은 용승이 잘 안 돼요. 용승이 잘 안 되면 표충수온이 낮아지지 못하고 여기에서 더운 물이 잘 안 가니까 이 동네에서 비가 많이 내려요. 홍수가. 물고기 먹이가 없으니까 어획량이 줍니다. 5번. 14번에 5번이고요. 15번입니다. 그림가 나는 평상시랑 엘니뇨가 무역풍이 약화죠. 평상시랑 엘니뇨 발생 시에 표층해수 이동과 대기 대순환을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죠. 가가 평상시, 나가 엘니뇨고요. 가에서 강수량은 여기서 많이 내려요. 따뜻한 물이 많이 갔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많아요. A 해역의 해수면 평균 기압은 여기 하강 기류죠. 그럼 고기압일 것 같습니다. 상승 기류죠. 저기압이겠죠. 나가 가보다 높고요. 1번. 15번에 1번. 16번입니다. 서술형이군요. 자, 대충 좀 해볼까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고 있어요. 해수면 높이가 변한 까닭? 뭐 할까요? 지구온난화니까. 지구온난화 끝이죠? 지구온난화. 근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높아졌다 까다? 그러면 뭐 써야 될까요? 해수의 열팽창, 빙하의 융해,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해수의 열팽창, 빙하의 융해.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는 근본적 원인은 저위도와 고위도의 에너지량 차이, 저위도와 고위도의 태양 복사 에너지량 차이, 대기 대순환이 세계의 순환세포로 만들어지는 까닭은 그냥 지구 자전 때문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북태평양에서 무역풍과 편서풍에 의해 형성되는 표층, 이게 편서풍이 더 위거든요.
편세풍에 의해서 북태평양 해류, 그리고 북태평양이니까 북반구, 북동부역풍에 의해서 북적도 해류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서에서 동으로, 동에서 서로. 사막화가 일어나는 까닭, 자연적 원인, 인위적인 원인. 자연적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지구온난화, 강수량 감소 있을 거고, 인위적인 원인은 무분별한 벌목,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해야 되니까요. 무분별한 벌목, 가축 방목, 화석연료의 지나친 활용, 화석연료 활용 증가, 이런 것들 쓰시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적도북은 동태평양에서, 태평양 동쪽 페루에서 수온 편차가 관측값과 평년가, 그러니까 지금이 평상시보다 온도가 높으냐, 지금이 평상시보다 온도가 낮으냐. 근데 이게 라니냐가 되면 용승이 되게 많이 되니까 평상시보다 낮아요. 그때는 라니냐. 엘니뇨면 이게 무역풍이 약하니까 용승이 잘 안 돼요. 온도가 높아요. 이때 엘니뇨가 되겠습니다. 네. 동태평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상재. 여기는 무역풍이 약하니까 여기는 홍수. 라니냐는 무역풍이 세서 용승이 너무 세게 되니까 냉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력 문제 보죠. 1번입니다.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거 찾아볼게요. 자전축 기울기 변화는 지구 천문학적 원인, 지구 외적 원인에 해당합니다. 자전축 기울기가 작아지면 이쪽으로 가면요, 거의 그 계절 변화가 안 생기게 될 거예요. 자전축 기울기 방향이 현대와 반대가 되면 월일점, 근일점에서 계절은 현재랑 반대가 되겠죠. 현재는 월일점에서 여름, 근일점에서 북반구에 우리나라, 근일점에서 겨울입니다. 반대가 될 거예요. 2번이었고요. 2번입니다. 과거의 기후변화 연구 방법을 나타낸 겁니다. 나이테, 빙하 코어, 옳은 거. 나이테는 빙하 코어보다 더 오래된 기후는 아니고요. 지구가 뭐 문제가 없지? 기억의 간격이 넓었던 시기는 따뜻해야죠. 나이테 간격이 넓었으면. 니은의 연구로, 빙하 코어 연구로 이산화탄소, 거의 공기방울이 있거든요. 이산화탄소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거 어떡하지? 좀 어려운데요. 이게 니은의 빙하에, 빙하냐 대기냐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빙하는 거의 대부분이 질량수 16짜리 산소거든요. 물 같은 경우에 거의 질량수 16짜리, 그러니까 요거는 신경 쓰실 거 없고, 온도가 높으면 질량수 18짜리 산소를 가진 물이 증발이 많이 돼요. 그럼 눈으로도 많이 내리겠죠. 그러니까 요 비율이 높았던 시기가 따순 시기예요. 요 비율이 낮았던 시기는 증발이 잘 안 된 한냉한 시기고요. 요게 종종 지구가 원에서는 종종 나옵니다. 고1에선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좀 어렵게 내려고 하면 내기도 하시더라고요. 다음은 대기 대순환에, 우리가 저 1학기 때 동위원소는 배웠으니까요. 헬륨3, 헬륨4,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배웠죠. 근데서 딱히 이상할 건 없죠. 대기 대순환의 형성 원리입니다. 적도는 상승, 극지방은 하강, 지구 자전. 그래서 이렇게 되죠. 아이고야. 바람, 북반구, 가만 고려하래, 가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올라가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북풍을 그리면 되겠죠. 북풍을. 가나를 모두 고려하면 여기 어떻게 되냐? 원래는 이렇게 북풍이어야 되는데 오른팔쪽으로 이렇게 극동풍, 그리고 남풍이어야 되는데 저장력 때문에 편서풍, 여기도 원래 북풍이어야 되는데 오른팔쪽으로 저장력 때문에 북동무역풍,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요. 예, 4번. 태평양 주요 해류 A, B, C, D입니다. 이렇게 이제 북적도 해류가
쿠로시오 해류가 캘리포니아 해류가 난류와 색깔도 좀 더 볼까요? 네. 그리고 저기 남동부역풍 때문에 남쪽도 해류가 여기는 남극 순환 해류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지요. 고위도로의 에너지 수송량은 그죠? 난류가 저기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를 공급해 주겠죠. CD에서 같은 방향입니다. 동에서 서로 가고 있죠. E에서는 편서풍에 의해 남극 순환 해류가 형성이 됩니다. 3번이었고요. 5번입니다. 엘니뇨하고 라니냐인데요. 엘니뇨가 남자아이 약해요. 무역풍 약화. 라니냐가 여자아이 세요. 무역풍 강화. 이게 좀 세네요. 라니냐 좀 약하네요. 엘니뇨. 따순물이 뭐 극단적으로 서쪽으로 몰렸고요. 따순물이 잘 못 갔어요. 여기 좀 페루도 땄어요 지금 남반구도. 네. 자,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가 라니냐고요. 무역풍은 라니냐가 세고요. 라니냐가 잠시만요. 라니냐보다 엘니뇨에 약하고요. 죄송합니다. 네, 라니냐 엘니뇨에 약하죠. 나에 약하고요. 적도 부근 동태평양에서 페루 홍수 피해 가능성이 큰 거는 여기가 좀 따순 엘니뇨 가보다 나이죠. 엘니뇨. 예, 2번입니다. 5번에 2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과학답안지 양원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